자, 그러면 다시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매출이 확실히 좋고 올해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업종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자동차 보셔야 됩니다. 왜 자동차를 봐야 되냐?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실적이 되니까. 앞전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근처까지 나왔던 현대차 그룹은 중국에서의 신흥구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으니까 좋았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 문제는 뭐냐? 그 외적인 성장 동력이 없었습니다. 캐파 자체도 이미 자동차를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가지고 그 캐파 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데 증권사 목표가 계속 상향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자동차는 실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이랑 그 시장에서 자꾸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 자동차 업종 자체가 예전에 2012년도, 11년도에 정말 이익이 잘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이 19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쭉 떨어지다가 8조대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동차 쪽에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고객들의 취향 자체가 단순히 세단에서 이제 SUV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고급차도 따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전기차라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수소차라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생기게 되고 이거 갖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앞으로 시장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 도심 항공 서비스라든지 수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이쪽에서도 우리가 매출의 증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동안 바뀌고 있는데 시장이 인정해 주냐?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해 주냐?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주들은 매출만 나오면 되고 성장주니까 주가는 이 정도 올라와도 괜찮아. 이 논리를 폈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관들이 실적 전망했던 것이 급바뀌듯이 누가 바꿔줄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이 바꿔줄 겁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주가 상승률이 테슬라보다 더 높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드는 전기 트럭에 대해서 엄청난 예약 대기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 세계 대부분의 메이저 차들은 다들 주문이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밀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만 하면은 풀립니다.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낮은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냐? 실적이란 부분이 명확하게 2021년보다 증가를 한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적을 보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어떻게 되냐?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2020년도에 예전 수치를 훌쩍 넘어갔고 현대차 같은 경우 예전 수준 정도가 올라가게 된 거고 자동차 업종 전체로 볼 때는 19조 9천억 정도 되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죠. 실적이 받쳐주는데. 그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빚었었고 근데 이 생산 차질은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자동차 회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 작년 판매보다 얼마 증가? 12% 정도의 판매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던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시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럼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킬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차를 사고 싶어도 차를 주문해도 6개월, 1년 뒤에 받는 상황이 들어와 버렸으니 일부 차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이 너무나 높아지면 신차 가격 올리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하는 부분을 그대로 고객들한테 떠넘겨도 다 산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작년보다 약 12% 정도의 판매 증가가 전망이다. 이미 주문받은 것만 열심히 생산하면 돼요.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차량 판매 제대로 못했죠. 차량 판매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도 줄어들었겠다. 이게 예전 생각인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
현대차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매출 자체가 104조 정도 됩니다. 작년에 116조고요. 올해는 131조 정도의 매출 증가 이렇게 나온 거죠. 분명히 작년에 차량 판매가 줄었고 확연하게 못 팔았습니다. 근데 왜 매출 증가하느냐? 우리가 어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상품이든 간에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하다못해 라면값이 올라가듯이 자동차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단순히 세단 중심, 중소형 차량을 중심 팔던 게 고급 차량을 팔기 시작하고 대형 SUV를 팔기 시작하고 전기차랑 여러 가지 비싼 것들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파는 대수는 줄었는데 매출 자체는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아직까지 낮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겠죠. 왜? 인센티브도 현재 줄어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높은 이제 판매 실적을 높일 수밖에 없게끔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 되어 있으니까 제값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0년 같은 경우가 2조 4천원이었던 게 작년에 6조 8천원, 올해는 8조 5천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밸류적인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7%, 6% 이게 되는 거고 기아와 현대차 이 둘을 놓고 얘기한다 했으면 저는 기아보다 현대차에 무게를 둡니다. 왜? 기아가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주가라든지 훨씬 더 좋았죠. 왜? 예전에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다만 문제는 뭐냐? 기아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 자체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현대차의 증가보다 좀 작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5조 2천억 정도를 작년에 냈는데 올해는 5조 9천억 정도고 좀 작습니다. 왜? 이미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낮은 영업이익률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현대차가 밸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도 좋게 봅니다. 현대모비스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습니까? 병목 현상. 물동량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항공으로 부품을 날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생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판매 차질도 빚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작년에 차량 판매 자체가 작았었는데 매출을 보니까 36조였던 게 40조. 올해는 44조 최소 증가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존의 내연차에 비해서 부품이 한 30% 이상 줄어든다고 하죠. 대신에 새롭게 이 전장 쪽에서 부품 가격이 높아진 것도 있고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비중을 늘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목 현상은 서서히 완화될 것이고 비싸게 들어가던 운송비 자체가 축소가 되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증가 폭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 외적으로도 현대위와 만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에서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 물적 분할에 대한 염려를 좀 가지게 되고 현대위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사업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서서히 비중을 축소하고 연구 자체를 안 한다 쪽이 되니까 열병합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현재 로봇이라든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로에 딱 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앞으로 엄청나게 좋고 밸류 자체도 굉장히 싸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자동차 업종 지수, 업종 이익을 봤을 때 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당시죠. 가장 이익이 높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자리 때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이때 자리인 거죠. 작년에 이 라인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쪽 다 팔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시기였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우선은.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려면은 여기서부터 멀티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돼줘야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그걸 보여줄 수가 없었던 구간인 거죠. 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최소 저평가를 먼저 해소하는 과정을 만들고 저평가를 해소하고 나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멀티플 성장성이 있느냐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거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라인대가 저항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결국은 박스권의 이 하단자리에서 지지를 밟고 지금 반등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좋고 예전 2011년도, 12년도보다 당연히 실적도 좋으니 주가는 여기가 기본폭이 되어 있죠. 약 25% 정도가 기본폭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멀티플로 작용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란 쪽을 잘 보신 쪽으로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외국인들의 시장이다. 외국인 시장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방향을 잡으면은 꾸준히 간다 합니다. 우리 앞철에 작년, 재작년처럼 급등하고 이런 시장 아니면 인내 가지셔야 되고요. 믿음 가지셔야 되고요. 시장의 큰 그림 같이 그려서 가셔야 됩니다. 성향 잘 파악하시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기아에서는 현대차를 더 좋게 보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좋게 봅니다. 왜 현대모비스냐? 기아의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리고 현대의 기아차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 외적의 핵심 부품들은 다 모비스가 주로 납품을 한다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능력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왜 시장에서 박하의 평가를 받느냐 이런 거죠. 지금 차 주문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차 주문이 생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한 현대 모비스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제값 받으니까 모비스 같은 부품보다는 자동차가 더 좋아. 이게 작년에 놀린 겁니다. 그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올해는 운송 비용이 축소가 될 것이고 정상화되게 되면 부품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자동차 완성차가 생산 차질이 빚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질이 빚었으니까 올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려면 많은 핵심 부품을 수급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